여자 연예인들이 일이 끝나고 밤늦게 찾는 은밀한 곳이 있습니다. 화려한 밤을 즐기는 그녀들은 그곳을 드나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종종 선수들과 깊은 관계로 발전하거나 사랑에 빠져 남성의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주며 심지어 신분 세탁을 지원하고 결혼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호스트바 선수와 사랑에 빠진 여자 연예인 2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위는 여배우 이미숙입니다. 이미숙은 방송에서 키 크고 몸이 좋은 연하남이 좋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그녀가 전 소속사의 폭로로 인해 17세 연하 호스트바 남성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전 소속사는 이미숙이 전 남편과 이혼하기 전인 2006년 미국에서 호스트바 출신의 17세 연하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1년간 동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 남성은 1억 원을 요구했으며 이미숙이 불륜 문제를 조용히 덮기 위해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미숙은 전 소속사 대표와 의혹을 보도한 기자 2명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며 17세 연하 남성과의 스캔들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는 사실이라며 연하남에 잡힐 편지까지 공개했는데 그 편지에는 미국에서 유학 중 누나를 알게 되었고 정신적, 물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앞으로 누나의 이름에 누가 되는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연하남이 이미숙을 누나라고 호칭하며 특별한 관계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재판부 또한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증거가 없다며 이미숙은 소송에서 패소했고 결국 17세 연하 남성과의 스캔들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후 또 다른 충격적인 주장이 나오며 그녀의 문란한 사생활이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바로 이미숙이 20세 연하 남성 정인아에게 약 2억 원을 지원하며 부적절한 스폰서 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정인아는 부산의 유명 호스트바 출신으로 고영태, 박혜진 등과 함께 일했던 적이 있으며 다 같이 찍은 사진이 유포되기도 했습니다. 사진 속 남성들은 명품 벨트를 자랑하며 세련되지 못한 포즈로 사진을 찍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정인아는 연기자가 꿈이었다고 하며 이미숙이 주연했던 영화 뜨거운 것이 좋아에 출연한 적도 있습니다. 정인아는 당시 소속사로부터 연기 학원비를 지원받아 연기 수업을 들었다고 했으나 실상은 이미숙의 개인 자금으로 지원되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은 영화 촬영 중 동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이미숙은 자신의 남성을 대중 앞에서까지 드러내며 혼자 멜로를 즐기는 듯 했으나 결국 발각된 불륜 스캔들로 인해 톱 여배우로서의 이미지는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그녀는 이후 출연 중이던 방송과 드라마에서 하차하며 종적을 감췄지만 현재는 다시 드라마에 출연하며 활약 중입니다. 3위는 여배우 최지우입니다. 드라마 겨울 연가를 통해 전성기를 맞이한 최지우는 이어 천국의 계단까지 히트시키며 단숨에 톱스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인기는 잦은 열애설과 공개 연애로도 이어져 화제가 되었는데 많은 관심이 부담스러웠던 것일까요? 그녀는 한동안 공개 연애를 하고 싶지 않다고 밝히며 골드미스로 지내는 듯 했으나 2018년에는 친한 지인들에게조차 비밀로 한 채 극비리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에는 연예계 관계자가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그녀의 소속사와 담당 매니저조차 결혼 소식을 전혀 몰랐다고 밝혀져 대중의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결국 밝혀진 남편의 정체는 9살 연하의 애플리케이션 회사 대표라고 전해졌으나 유튜브 가세연 측의 폭로로 인해 남편이 사실은 호스트바 모차르트의 선수 출신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호스트바에서 근무하던 그는 최지우를 만나 일본 유학을 다녀왔고 이후 계명을 통해 신분 세탁을 한 뒤 사업 초기 자금을 빌려 성공했다고 설명되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실 최지우는 청순한 이미지의 스타로 알려져 있었기에 그녀가 호스트바를 자주 드나들었다는 소식에 대중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를 두고 강영석 변호사는 호스트바에서 만났다는 것은 도킹이 기본이고 두 사람은 도킹하다 정이 들어 결혼한 것이라며 이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에 대해 옹호하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누리꾼들은 둘이 좋으면 그만이다.
돈도 많이 번 최지우가 자신에게 맞춰주고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 결혼했는데 무슨 문제냐, 남자가 최지우를 만나 신분 상승한 게 무슨 잘못이냐 등의 의견을 보이며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최지우는 남편에게 집과 차, 회사까지 마련해주며 모든 것을 내주었지만 가세연 측에서 최지우 명의로 남편에게 사준 BMW 차량이 어느 모텔에 들어가는 것이 확인됐다는 제보를 사진과 함께 공개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지우는 이러한 수많은 소문에도 개의치 않고 현재까지 남편과 함께 딸 육아에 전념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의 집은 145평 규모의 펜트하우스로 현재 시가는 45억 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으며 관리비만 수백만 원대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남편 이현호의 출신 집안 등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어 최지우의 재력으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2위는 배우 한하경입니다. 영화 전망 좋은 집으로 얼굴을 알린 한하경은 연예계 진출 이후에도 끊임없는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녀는 대중에게 알려진 뒤에도 유흥업소를 자주 출입하며 그곳에서 일하던 직원을 남자친구로 사귀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단순한 연애로 끝나지 않았고 한하경이 해당 남자친구를 폭행했다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남자친구를 차량으로 위협하거나 트렁크에 올라탄 상태에서 차를 움직이는 등 위험천만한 행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가슴을 밀치거나 목을 조르는 등 반복적인 폭력을 행사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한하경은 이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유흥업소 출입에 대해 깊은 후회를 표했지만 대중의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근 한하경은 상간녀 소송에 휘말리며 다시금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녀가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시절 한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임신까지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더욱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상대방의 아내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이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지에는 내가 만난 여자 중 최고다라는 내용과 함께 넌 자궁이 안 좋아서 임신도 못할 거다라는 비하 발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기며 논란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결국 한하경은 상간녀 소송에서 패소했으며 그녀가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법원 판결이 달랐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태연하게 인터넷 방송을 계속하며 논란 속에서도 자신의 활동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1위는 배우 수혜입니다. 수혜는 청순하고 순수한 이미지를 앞세워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지만 과거와 관련된 논란은 이러한 이미지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유흥업소 출입과 관련된 소문에 휩싸였으며 심지어 술집 출신이라는 이야기가 나돌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녀가 일본에서 스폰서를 만나 데뷔했다는 증권과 루머까지 퍼지며 논란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특히 배우 양동근과 얽힌 사건은 수혜의 이름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양동근을 영입하려던 소속사의 사장이 수혜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알게 된 양동근은 크게 분노했다고 합니다. 분노한 그는 자신의 감정을 담아 노래를 발표했는데 가사에는 수혜의 본명인 박수혜가 포함되어 있어 의도적으로 그녀를 겨냥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수혜와 유흥업소 관련 소문의 신빙성은 더욱 강하게 제기되었고 그녀의 이미지와 과거에 대한 의문은 대중의 입방아에 오르내렸습니다. 회장님들과 즐기다 추락한 여배우들 TOP3 4위는 배우 정은채입니다. 완벽한 외모와 세련된 이미지를 앞세워 엄친딸로 불리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정은채. 그러나 그녀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기혼 남성과 얽힌 끊임없는 스캔들이 숨어 있었으며 이는 그녀의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은 일본 배우 카세료와의 스캔들입니다. 2013년 정은채는 카세료와 함께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바닷가 드라이브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되며 열애설의 중심에 섰습니다. 문제는 당시 카세료가 일본의 배우 이치카와 미카코와
5년째 동거 중이었다는 점입니다. 일각에서는 성인 남녀가 친밀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고 옹호했지만 카세료가 이미 연인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정은채의 행동은 강도 높은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은채는 카세료는 단순히 가이드였다고 해명했지만 대중은 이를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이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그녀의 과거 불륜 의혹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가수 정준일과 얽힌 사건이었습니다. 2009년 정은채는 영화 작업을 통해 정준일과 가까워졌고 결국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준일이 당시 장거리 연애 중인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점은 정은채가 이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입니다. 팬들조차 정준일의 여자친구를 정은채로 착각할 만큼 그녀는 그의 곁에서 자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정준일은 여자친구와 결혼했지만 결혼 후에도 정은채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결혼 9개월 만에 이혼으로 이어졌고 이혼의 주된 원인이 바로 정은채와의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대중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로 인해 카세료와 정준일 사건은 대중의 눈에 단순한 스캔들이 아닌 반복되는 패턴으로 비춰졌습니다. 특히 그녀가 기혼 남성과 관계를 맺고 이를 변명하려 했던 태도는 대중의 실망과 분노를 더욱 키웠습니다. 정은채는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려 했으나 정준일의 반박으로 인해 거짓말이 들통났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서로의 기억이 다를 수 있다는 어설픈 변명으로 논란을 무마하려 했지만 오히려 비판의 목소리만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은채는 배우로서의 커리어를 이어가며 파친코, 안나 같은 대형 작품에 출연하며 입지를 타졌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경력 뒤에 숨겨진 이 같은 스캔들들은 그녀의 이미지를 완전히 회복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재기를 꿈꾼다면 그녀는 먼저 자신의 논란과 남의 남자에게 얽힌 과거를 철저히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3위는 수혜입니다. 본명 박수혜, 예명 수혜로 활동하며 서정적이고 섬세한 연기력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는 배우 수혜. 하지만 그녀의 화려한 성공 뒤에는 예상치 못한 과거와 연애 스캔들이 얽혀 있어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2002년 6월 MBC 단막극 베스트 극장 짝사랑으로 첫 선을 보인 수혜는 7080년대 청순의 아이콘 정윤이를 떠올리게 하는 청초한 외모로 주목받았습니다. 이어 같은 해 8월 엽기발랄 홍선생과 주말극 맹간의 전성시대에 출연하며 점차 인지도를 쌓아갔고 2003년 MBC 미니시리즈 러브레터에서는 첫 주연을 맡아 안정적인 연기를 선보이며 배우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이 작품으로 MBC 연기대상 신인상을 수상하며 유망주로 떠오른 그녀는 이후 영화로 활동 범위를 넓혔습니다. 2004년 영화 가족에서 첫 주연을 맡아 청룡영화상, 백상예술대상, 대한민국 영화대상 등 주요 시상식의 신인여우상을 휩쓸며 연기파 배우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겉으로는 탄탄대로를 걷는 듯 보였지만 수혜의 과거에는 대중이 잘 알지 못했던 의외의 이력이 존재합니다. 그녀는 배우가 되기 전 걸그룹 연습생으로 활동하며 가요계 데뷔를 준비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앨범 발매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당시 그녀는 래퍼를 꿈꾸며 연습생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모델 에이전시의 제안을 받아 모델로 활동을 시작한 수혜는 이후 3인조 걸그룹 멤버로 팔탁되며 본격적으로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그룹에서 랩 담당을 맡으며 가수의 꿈을 키워갔습니다. 그러나 소속사 대표는 수혜의 연기자로서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녀를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2002년 여름 배우 수혜와 래퍼 양동근의 열애설은 신인 배우였던 그녀를 대중의 중심에 올려놓았습니다. 당시 양동근의 여자친구라는 타이틀은 그녀에게 주목을 가져다 주었으나 동시에 경력 초기부터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소속사에서 인연을 맺고 연인으로 발전했으며 바쁜 일정 속에서도 비밀스러운 데이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수혜가 래퍼를 꿈꾸던 과거를 알고 있던 대중은
양동근이 그녀의 음악적 꿈과 관련된 영감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양동근은 자신을 바보 온달이라 칭하며 수혜와의 관계를 즐겼지만 결국 이들의 연애는 1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당시 수혜는 배우로서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으며 연기에 집중하기 위해 이별을 선택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중은 그녀가 경력 상승을 위해 연애를 희생한 것으로 판단하며 냉소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배우로서 성공을 위한 결단이라는 평가와 함께 일부는 이를 계산적이고 야망 있는 선택으로 해석했습니다. 수혜와 양동근의 이별은 단순한 아름다운 마무리가 아니었습니다. 2007년 양동근은 한 인터뷰에서 과거 연애를 회상하며 충격적인 발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당시의 연애를 언급하며 내 모든 것을 바쳤던 여자가 소속사 사장과 손을 잡고 나를 속였다. 돈 많은 사람들만 따라다니는 여자를 보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수혜와의 관계를 암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며 대중은 사건의 전말에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특히 양동근이 언급한 소속사 사장은 당시 수혜와 같은 소속사였던 정형범으로 추정되며 둘 사이에 불거진 루머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양동근은 자신이 소속사 내부에서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밝히며 배신감으로 인해 회사를 떠났습니다. 더욱 논란을 키운 것은 2002년 양동근이 이문세의 노래 유치찬란에서 직접 작사한 랩 가사였다. 그는 가사에서 수혜의 본명을 암시하며 과거 연인에 대한 애틋한 감정을 드러냈지만 뒤늦게 밝혀진 배신의 진실은 그의 고백을 더욱 비극적으로 만들었다. 수혜는 양동근을 만나기 전 스타제이 엔터테인먼트에서 연예 활동을 준비하며 정형범과 연인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의혹이 있다. 정형범은 수혜를 앞세워 양동근을 영입하려 했고 이를 눈치챈 양동근은 회사를 떠나며 극심한 배신감을 느꼈다. 이 사건은 수혜와 정형범에게는 위기를 넘길 수 있는 발판이 되었고 수혜는 이후 정형범의 지원 아래 배우로서 성공 가도를 달렸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수혜와 정형범 사이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드라마 아테네 전쟁의 여신 제작사 대표 정태원과의 열애설이 불거진 것이다. 두 사람이 커플 아이템을 착용하고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이는 그들의 관계를 뒷받침하는 확실한 증거로 보였다. 정형범은 수혜와의 관계를 매우 중시해왔고 계약서 없이도 그녀와 신뢰를 유지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스타제이가 쇠퇴하며 수혜는 새로운 배경을 찾아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 정태원과의 열애설이 끊임없이 증거 사진과 함께 대두되었고 결국 수혜는 스타제이와 재계약하지 않고 회사를 떠나게 되었다. 수혜의 이적과 정태원과의 관계는 대중에게 환승이별로 받아들여졌다. 정형범은 끝까지 열애설을 부인했지만 수혜의 선택은 그의 입지를 흔들었고 그녀가 떠난 이후 스타제이는 점차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정태원은 단순한 매니저 출신의 연예기획사 대표가 아닌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난 영화 제작사 대표로 연예계에서 귀공자로 불리며 많은 여배우들의 관심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매력적인 외모와 풍채는 수많은 스캔들을 양산했지만 공식적으로 열애 사실이 확인된 사례는 수혜와의 관계가 유일했습니다. 두 사람은 17살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만남을 이어갔다고 알려졌습니다. 한 측근은 결혼까지 고려할 정도로 진지한 관계였다고 전하며 정태원의 깊은 애정은 그의 태도에서 확연히 드러났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수혜를 항상 배려하고 에스코트하며 공적인 자리에서도 그녀의 뒤를 따르는 모습으로 일관했습니다. 커플 아이템을 통해 애정을 과시한 두 사람은 겉으로는 은밀히 관계를 유지하려 했지만 이들의 만남은 여러 증거로 인해 대중의 눈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1년 반 만에 수혜가 스타제이로 복귀하면서 정태원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다시 정형범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그녀의 청순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사생활을 드러내며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결국 수혜는 다시 정형범의 품을 떠나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로 이적하였고 JTBC 드라마 공작도시를 통해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연예계에서 청순하고 우아한 이미지를 고수하며 다작을 피했음에도 그녀는 광고를 통해 여전히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몇 안 되는 여배우 중 한 명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과거 연애사를 돌아보면 연예계 남자 배우들과의 스캔들은 거의 없었던 반면 부유하거나 권력 있는 회사 사장들과의 관계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수혜의 이미지와 대조되며 그녀의 연애사가 단순한 개인사로 치부되기에는 의문을 남깁니다. 수혜의 복잡한 사생활과 그녀를 둘러싼 인물들과의 관계는 대중에게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논란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행보는 그녀의 연예계 활동에도 지속적인 그림자를 드리울 것입니다. 2위는 음정희입니다. 음정희는 1971년생으로 미모와 연기력으로 90년대를 대표했던 배우 중 한 명입니다. 어린 나이에 연기 활동을 시작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그녀는 1989년 MBC 공채 탤런트 19기로 데뷔했습니다. 이후 우리들의 천국, 한지붕 세 가족, 파일럿 등 인기 드라마에 출연하며 화려한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찬란했던 경력만큼이나 굴곡과 논란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음정희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 대신 연기를 선택하며 도전적인 길을 걸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을 극복하며 보조개가 예쁘다는 주변의 격려에 힘입어 탤런트 시험에 도전했고, 이후 그녀의 보조개는 연예계에서 그녀를 상징하는 매력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90년대에는 광고와 드라마를 섭렵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고, 특히 그녀의 전성기 시절 CF는 압도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1996년 돌연 유학길에 오른 그녀는 전성기 시절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고, 복귀작인 미아리 1번지는 그녀의 옛 영광을 되찾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음정희의 삶에서 가장 논란이 된 사건은 2003년 배인숙의 자서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해당 자서전에는 당시 연예계와 관련된 폭로가 담겨 있었고, 음정희를 암시하는 묘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최원석 회장이 배인숙에게 그녀와 결혼하고 싶으니 이혼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외에도 그녀의 첫 결혼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2000년 1살 연하의 사업가와 결혼했지만 6개월 만에 별거에 들어갔고 결국 2년 만에 이혼으로 끝났습니다. 이혼 후 한동안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던 음정희는 2006년 부산에서 호텔과 웨딩 사업을 운영하던 연하 사업가와 재혼했습니다. 방송인 이상민은 한 프로그램에서 그녀의 남편과 관련된 이야기를 언급하며 대중의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부산 서면에서 음정희를 종종 본다. 그녀의 남편은 음정희보다 어리고 서면에 있는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음정희는 방송 출연 요청을 거절하며 두 아이의 엄마로서 조용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연예계 생활과는 대조적으로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음정희는 현재 연예계 활동을 하지 않지만 그녀의 삶은 여전히 대중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영광과 논란, 굴곡진 행보를 겪으며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간 그녀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스타로서 여전히 회자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화려한 연예계와 그 이면의 현실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로 많은 이들에게 흥미와 교훈을 남깁니다. 1위는 김세아입니다. 김세아는 음정희와는 달리 대기업 회장이 아닌 회계법인 부회장과의 스캔들로 연예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녀의 이중적이고 가식적인 태도는 많은 이들을 분노케 했고 결국 연예계에서 그녀의 명예는 완전히 추락했습니다. 1973년생으로 현재 48세인 김세아는 어린 시절부터 비범한 재능을 보여줬습니다. 13세부터 대학교 1학년까지 7년 동안 리듬 체조 선수로 활동하며 주목을 받았고 그 후에도 뛰어난 실력을 뽐냈습니다. 1996년 MBC 공채 탤런트 25기로 데뷔한 김세아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대상을 수상하며 대중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이후 첼리스트 김규식과 결혼해 두 아이를 둔 행복한 가정을 꾸린 듯 보였으나 그 행복한 가정은 그녀의 비밀스러운 행동으로 무너졌습니다. 남편 김규식은 서울예고를 졸업하고 유럽의 왕리붐대를 거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음악가로 알려져 있었지만
김세아의 사생활 논란은 이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김세아는 회계법인 부회장 B씨와 불륜 관계를 맺으며 상간녀로 지목됐고, 이는 대중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겼습니다. 특히 방송에서 행복한 가정을 강조했던 그녀의 모습은 완벽하게 위선적이고 거짓된 것으로 비춰졌습니다. 처음 논란이 불거졌을 때 김세아는 이를 금시초문이라며 전면 부인했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그녀는 이미 소송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변명은 오히려 대중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렸고,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법정 문서에 따르면 김세아는 회계법인 부회장 B씨로부터 1년 이상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그 결과 B씨 부부의 가정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김세아는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김세아는 자신이 회계법인과 용역 계약을 체결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인 명의의 외제차, 매월 500만 원의 지원금, 청담동 고급 오피스텔, 월세, 법인 카드 사용 등 그녀가 누린 혜택은 그저 계약의 범위를 넘어서 도덕적으로도 비판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거주한 오피스텔은 최순실 오피스텔로 불리며 최고급 시설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와 가구 비용까지 법인 카드로 결제된 사실이 밝혀지자 대중은 그야말로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김세아는 당시 아동사업 논의를 위해 만났고 2달 동안 500만 원씩 월급을 받았을 뿐이라며 법인 카드를 사용한 적도 없다고 억지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디스패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그녀는 고급 호텔과 레스토랑을 드나들며 모든 비용을 회계법인 부회장이 제공한 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남편 김규식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내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확고하다.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킬 것이라며 가족이 이 사건으로 인해 입은 상처가 너무 크다고 말하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세아는 사건 당시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연예 활동을 중단했지만, 얼마 전 방송 프로그램인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해 너무 큰 상처를 받았다며 심경을 털어놓았습니다. 방송에서 그녀는 고층 아파트에 살면서 극단적인 생각이 들었다며 당시의 고통을 되새겼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이 나온 직후 김세아는 다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2020년 한 방송에서 김세아는 법원의 증거 자료를 통해 사건을 잘 마무리했다. 지금 와서 할 말은 없지만 공인으로서 모든 잘못은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며 구설수에 오른 것 자체가 저의 불찰이라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방송을 시청한 회계법인 부회장의 전처는 격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처는 2016년 당시 사건은 조정을 통해 마무리됐지만 김세아가 방송에서 언급한 내용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며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려 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들을 고려해 사건을 조용히 끝내려 했지만 김세아의 거짓 발언이 계속되고 있어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전처는 이어 사건이 공개적으로 알려지는 것을 피하려 남편과 단절하고 김세아와 조정을 마무리했으나 김세아가 허위 발언을 반복하면서 결국 다시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김세아가 상간녀라는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으며 그녀의 인스타그램에 올려진 고급 호텔과 레스토랑에서의 생활은 모두 회계법인 부회장이 제공한 법인 카드로 결제된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